국가행정기관의 장, 고용노동부 장관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그 소속되어 있는 행정청.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행정심판법 6조 2항에 의해서, 네, 그냥 근거는 간단합니다. 근거도 행정심판법 6조 2항에 의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네, 행정심판 심리 재결하고요. 네. 그래서 행정심판 기관의 관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다. 자, 이 노동위원회법을 보면 이제 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당연히 뭐 노동위원회법 이런 거 당연히 뭐 이 업무하면서 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거 업무 대리하는 거니까요. 네, 이런 국가기관과의 다툼이 있으면 대리하는 게 뭐 다 저기죠. 주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법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그리고 특별노동위원회 이렇게 구분하고요. 주방노동 이렇게는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노동위원회법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거는 이제 법조문의 근거를 이렇게 갖고 온 것 뿐이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어디 소속일지는 당연히 뭐 이게 기획재정부나 뭐 국토교통부 소속은 아닐 거 아니에요. 노동위원회니까 당연히 노동부 소속이겠죠. 네. 이렇게 소속이고, 이렇게 해서 국가행정기관의 장, 여기 소속 행정청이 들어가니까. 그걸 다만 이제 뭐 행정처의 개념도 이렇게 보면 행정심판법 2조 이거는 행정소송법에도 나오고 뭐 행정절차법에도 나오고 다 나오죠.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표시하는, 아까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감을 이렇게 해서 구제명령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노동위원회 자유롭게 이렇게 지금 의사표시를 하고 국민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죠. 뭐 해라, 구제해라, 그 다음에 뭐 돈 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행정청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또 노동위원회법 6조를 보면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객관식 지문이죠. 예, 노동법 객관식 지문이고, 여튼 이렇게 여러 종류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그리고 수는 어떻게 되느냐?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별표가 있죠. 이렇게 해서 있고, 이렇게 각 10명 이상 50명 이하, 예, 대딸이 많은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게 알 수 있죠. 그리고 17조에 보면 뭐 이런 그 법전을 아마 노무사도 법전을 주나요? 법전에 이렇게 다 저기 내용들이 나와 있죠. 네, 이거는 어차피 뭐 1차 객관식에서도 나오는 적이기 때문에 다 알아둬야죠.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의결을 한다는 거,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뭐 지방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합의제 행정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고, 네. 국가기관이죠. 네, 국가기관이고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행정청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위원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위원들이 그 회의를 열어 가지고 뭐 전원회의든 부문별 회의든 이렇게 회의를 개의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렇게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 지식들을, 예, 이렇게 딸랑 뭐 이것만 쓰면 더 이상 쓸 게 없으니까 이런 배경 지식들을 마음껏 뽐내면 됩니다. 예, 노무사 뽑는 시험이면, 네, 뭐 노동위원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잘근잘근 노동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노동법 전문가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네, 객관식 준비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런 내용들을 떠오르는 대로, 예, 열심히 써서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합의제 행정청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 수속이고 행정심판법 6조 2항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중앙행정심판회가 심리 재결을 한다. 이렇게 해서 관할은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10점 분량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뭐 12.5점이니까 정확히 나눠서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청구인, 뭐 피청구인 당연히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가처분했으니까 중앙노동위원회겠죠. 네. 행정심판법 17조에 보면 피청구인에 대해서, 네,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처분을 한 행정청, 네,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해야 되고요. 네. 노동위원회가 처분했으니까 노동위원을 피청구인으로 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간단한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곁들일 거는 이 부가적인 이런 조문들을 이렇게 떠올리고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면 좋겠죠. 행정심판법 23조에 보면 이제 심판 청구를 한다고 했잖아요. 취소 심판을. 여기 지금 취소 심판을 청구할 건데, 그럼 이 취소 심판 이제 그 심판서 이제 그 청구서를 작성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 그걸 어디다 제출할 거냐. 23조를 보면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어느 쪽에다가 제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청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가처분을 하는 곳,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심판 청구서를 보내도 되고요. 노동위원회에다 보내도 되고, 아니면은 그럼 이 행정심판 이제 이거 심판할 곳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이걸 보내도 돼요. 어느 쪽으로 보내도 상관이 없고, 여기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보냈으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보내줄 것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이 청구서를 제출했으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차피 여기 답변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 소가 제기되면, 민사소송에서 소가 제기되면 그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그 피소된 사람한테, 야 너한테 소 들어왔어, 그럼 너 이 소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서 제출해라고 소장을 보내주죠. 네, 그렇듯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서가 들어가면 그 중앙노동위원회 지금 이 구제명 이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걸 보내줍니다. 야 니네 이거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한 거 이거 행정심판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네 답변서 제출해, 그러고 여기로 보내줍니다. 그럼 이제 중앙노동위원회는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서 작성해가지고 공문 보내야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이렇듯이 어느 쪽이나 제출해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잘못 보냈다. 피청구인 그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그럼 이제 행정심판 그 청구서에다가 그 행정심판위원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적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걸 잘못 보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저기 이게 잘못을 보냈으면 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그 해당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보내줍니다. 알아서. 네. 여기 뭐 잘못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4조에 보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보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호 크로스 이쪽으로 잘못 보냈든 이쪽으로 잘못 보냈든 뭐 상관없이 이 국가기관 공무원들은 알 거 아니에요. 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권한이 있는 위원회, 위원회가 표시되지 않거나, 그러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심판 청구서에다가 적지를 않고 보내도 알아서 행정심판을 할 기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밖에 없으니까, 위원회가 표시되지 아니했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당연히 정당한 권한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보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심판 청구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피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라고 적혀 있어야겠죠. 근데 만약 거기에 뭐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닌 뭐 위원장으로 적혀 있든, 아니면은 여기 지금 앞에 있는 뭐 지방노동위원회라고 적었든 상관없이 어차피 해당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중앙노동위원회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낸다 이겁니다. 답변서 제출하라고. 이렇게 해서 법률의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노무사는 국민들, 백성들을 대리해가지고 의뢰한 그 국민을 대신해가지고 국가기관과 싸우는 전문가잖아요. 노동법의 전문가. 세무사는 세법에 대한 전문가이듯이 국가기관과 싸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법령들을 잘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행정심판 기관 관할과 피청구인 적격 이거를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왔는데 뭐 세무서에다가 뭐 행정심판 청구서를 보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뭐 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왔으니까 여기다 보내겠죠. 그러면은 이게 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인지 뭔지 몰라도 알아서 보내줍니다. 이게 규정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면 위원회는 뭐 직권으로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여기 직권으로 있죠. 그래서 피고 청구인을 경정하면 됩니다. 하여야 한다는 아니지만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적극 행정하라고 맨날 떠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답안에다가 적어주면 뭐 충분히 점수 남들보다 잘 받겠죠. 답만 딸랑 쓴 사람에 비하면. 뭐 걔 중에는 답도 틀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많진 않겠지만, 여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런 다 규정들이 다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뭐가 잘못됐더라도 다 보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가지 덧붙일 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할 때 이 부과처분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은 언제까지 어디로 그 불복을 해야 된다는 거를 다 그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여기 다 적혀져서 나와요. 민사소송에서 그 항소기관과 항소법원 어디로 해야 되는지 그것도 다 안내돼서 그 판결 정본 송달할 때 다 가듯이, 이런 거 행정청이 이런 거 다, 이런 부과처분할 때 다 그런 거 다 불복 어디다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다 적혀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수험생한테 그냥 이거는 이제 시험으로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관할과 피청구인 적격이 어떻게 되냐, 누구한테 해야 되고 누가 심판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그냥 내기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로는 다 그 처분서에 다 적혀서 나갑니다. 그리고 뭐 잘못했더라도 이렇게 다 각자 피청구인과 중앙노동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서로 해당 적합한 기관에, 국가기관이니까 공무원들은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을. 그래서 해당 기관에다가 다 보내줍니다. 서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같이 적어주면 참 좋겠다.